오늘 만나볼 역지사지 탐험대는 대구 침산중학교 친구들. 오늘의 시간여행을 안내할 안한솔 선생님. 오늘 여행할 곳은 바로 대구시 동구 둔산동에 있는 옥골마을입니다. 옥골마을은 1616년경에 최동집이란 분이 처음으로 이곳에 들어와 자리 잡으면서 생긴 마을이라고 하는데요. 경주 최씨들이 모여 사는 집성촌으로 무려 400년 동안 그대로 이어져 내려왔다고 합니다. 마을 입구에서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은 아주 오래된 나무들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제 옥골마을에 여기가 입구에 들어왔는데요. 여기 나무 엄청 크죠? 네. 뭐, 얼마나 됐을 것 같아요? 1000년? 우리보다 일단 오래 살았어. 그건 너무 당연해. 여기는 네. 모든 나무가 우리보다 오래 살았어. 왜냐면은 제가 이제 설명을 해줄 건데, 이곳은 이제 일단 경주 최씨, 이 중에는 없는 것 같던데, 최씨가 없는 것 같긴 네. 한데, 경주 최씨 집성촌이라고 해서 1616년, 그러니까 그때부터 처음에 이제 이곳에 최동집 선생님이라는 분이 정착을 해서 사신 이후로 400년 가까이 지금까지 이 경주 최씨들의 새거지를 이루면서 살고 있는 마을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한 20가구 정도 실제로 이제 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 나무가 얼마나 됐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1616년부터니까 거의 400년이 넘은 거죠. 그래서 보면 엄청 4명이 아마 다 안겨도 둘레가 엄청날 거예요. 오래 살았다. 뭐야, 1000년 안 어르신이요. 할머니. 그래서 여기가 옥골마을이라고 제가 소개를 했잖아요. 옥골마을 하니까 뭐가 제일 떠올라요? 옷. 옥골. 옷골? 국감? 옷 하니까 뭔가 떠오르는 게 없나요? 옷? 상복? 그 옷이 옷자 아니야. 실. 아, 정답이 없는데 이제 그 여기가 주변을 한번 둘러보면은 여기 이렇게 삼면이 다 나무랑 산으로 둘러싸여 있죠. 이 주변에 옷나무가 많아서 이제 옷골이라고 마을 이름이 그렇게 붙여졌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도 이제 이 마을에 원래 여기 지명이 이제 둔산동, 지금 행정 주소는 둔산동인데 칠계동이라고도 불러요. 왜 그러냐면 옷칠 한자로 하면은 이제 옷칠자에 그 개 말개 이렇게 해가지고 옷칠계동 이런 식으로 해서 네, 그래서 그렇게도 부르고 그렇죠. 옷나무가 주변에 많다는 이유 때문에 일단은 옥골마을이라고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무려 400살이 된 나무라니 정말 엄청나죠? 나무 말고도 특이한 것이 또 있었는데요. 들어가 보고 싶다. 여기가 그 제가 아까 설명할 때 삼면이 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안 둘러싸인 거 우리가 들어온 앞쪽 산이 없고 뻥 뚫려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앞쪽이 이렇게 뚫려 있으면은 이게 좀 풍수지리적으로도 좀 나쁜 기운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곳에 이렇게 숲을 조성을 했어요, 일단. 왜냐면 나쁜 기운이 마을 입구로 들어오는 것을 막자 해가지고 이렇게 조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마을 뒷산에 보면은 거북이를 닮은 바위가 있다고 해요. 거북바위라고. 근데 거북이는 물이 있어야 살잖아요. 그래서 여기 마을 입구에
인공적으로 거북이가 살 수 있게. 그 뜻이 없다. 그래서 뒷산에 있는 거북이가 이 물이 있으니까 살면서 마을을 보호해 주세요 이런 의미로 이렇게 다 좀 생각이 담겨 있는 그런 곳이라고 우리 이해할 수 있어요. 나 여기 진짜 들어가 보고 싶어. 들어가면 못 나올 텐데. 거북이가 수호신 같은 존재인가. 와. 오, 너무 좋은 말 했어. 참. 옥골마을은 뒤쪽과 마을 양쪽이 모두 산으로 둘러싸여 길게 형성돼 있는데요. 입구 쪽은 완전히 뻥 뚫린 형태라 풍수적으로 보완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처음 자리 잡은 마을 분들이 마을 입구에 나무들을 심었는데 이를 비보숲이라 합니다. 그리고 비보숲 한쪽에 인공 연못을 만들었는데요. 이것도 역시 풍수지리와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인공 연못은 바로 마을 뒷산의 거북바위에게 물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네네네. 이 앞에 또, 저 봉우리가 모양이 거북을 닮았어요. 그래서 거북바위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거북바위에서 좋은 기운이 온다고 생각해요. 좋은 기운들이. 그래서 이 나무를 심어놨어요. 이 나무를 심어서 이 좋은 기운들은 밖으로 새나가지 말고 또 반대로 밖에 나쁜 기운, 착한 기운 들지 말도록 나무를 좀 막아놨어요. 그래서 이게 비보라 그래요. 비보. 비보는 약한 곳을 갖다가 씌워주는 거. 그래서 저 거북은 산에 있는데 산에 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인공으로 연못을 팠어요. 연못을 파서 거북이가 물이 와서 못 씻도록 배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거 수를 했는데 이거 새로 하기 전에는 여기까지가 연못이었어요. 연못이었고 한 10년 전만 해도 이 산에 있는 고라니하고 꽁지류가 녹겠어요. 옛날에 선조들이 나무를 한 포기 심는 것도 다 지혜가 있어요. 생각해 주셨어요. 지금은 마을 사람들에게 휴식 공간이 되어주는 연못과 울창한 숲. (400년) 된 나무들은 여전히 이곳 사람들에게 소중하고 보호해야 할 신성한 존재입니다. 원래 당남제 우리 역사적으로 건너오던 데라가 버스 타고 일부러 왜 왔늘렀다 염 내려가. 아, 그렇구나. 많이 잡수고 잘 하라고. 이 신성한 나무들은 앞으로도 계속 마을을 지켜줄 겁니다. 여기 나무도 엄청 크죠? 보면은 이 두 그루가 얘들도 얘가 한 500? 아까 말했듯이 한 400년 가까이 된 나무들이고요. 얘들은 그래서 지금 보호수로 지정도 돼 있고 이 들어올 때 마을 입구에 들어오면서 마을의 안녕과 풍요 그리고 번영 이런 거를 기원하는 나무기도 하고요. 이 나무의 이름이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처음에 이 옥골마을에 들어온 선생님 최동집 선생님의 이름을 따서 지금 최동집 나무 이렇게도 이름을 붙여 놓았어요. 둘 다 이제 보호수로 지정이 돼 있고 400년 동안 이 마을을 지켜준 이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서 지켜준 그런 나무라고 보시면 돼요. 엄청 크죠? 네. 진짜 주변에 다 이 나무로 산으로 다 둘러싸여 있어요.
여기 뒷면이 막혀 있는 거죠. 그래서 되게 안정적인 마을의 형태를 여기 이런 산업 식당이다. 분위기 너무 좋아. 살고 계시거든요. 왜냐면은 저기 저런 데 보면 주소도 다 있잖아요. 우편함도 있어. 실제 여기 지금 살고 계시고 같이 네. 여기 보면은 전부 다 옥골마을에는 여전히 20여 가구가 살고 있는데요. 모두 친척지간이랍니다. 집들도 거의 400여 년 된 전통 한옥이 대부분인데요. 특히 흙과 돌을 쌓아 올려 만든 담장들은 한옥과 잘 어울리고 선조들의 미적 감각이 잘 드러나기 때문에 국가에서 문화재로 지정했다고 합니다. 마을에 들어와서 처음 만나는 건축물은 바로 정려각이란 건물입니다. 여기가 이제 우리가 마을에 지금 처음 들어와서 보는 건축물이잖아요. 네. 이게 이름은 정려각이라고 하는데 최흥원 선생님이라는 분이 살아 생전에 굉장히 효자셨던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한테 잘하고 그래서 이제 사후에 그 최흥원 선생님의 효성을 기리기 위해서 이곳에 이 정려각이라는 건물을 세웠어요. 정려각은 그 마을의 효자나 연려, 충신 등을 기리기 위해 나라에서 세워주는 작은 정각인데요. 이곳에 있는 것은 효자 정려각입니다. 근데 이게 본인이 세우고 싶다고 세우는 게 아니라 이제 나라에서 직접 효자로 지정을 해서 이제 우리가 뭐 충신, 연려, 그다음에 효자 이런 사람들을 선정을 해서 나라에서 선정을 해서 포탕을 내리듯이 이제 마을에 이렇게 기념으로 이곳을 설치를 한 거죠. 한번 살짝 들어볼게요. 제가 먼저 들어볼게요. 저기 맨 앞에. 이거 화려해. 안에는 왜 비어 있는 거예요? 요 현 안에 있는 저게 이제 임금이 하사한 편액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보관하는 듯한 장소로 이렇게 각을 설치해서 주변에 이렇게 담장도 쌓고 그리고 드나들 수 있는 문도 이렇게 우리가 방금 들어온 문 이렇게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앞에 효자 이렇게 적혀 있죠. 이제 붉은색 판에 지금 흰색으로 글씨가 써져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오늘 이제 이런 그러니까 건물에 붙여져 있는 판 같은 걸 많이 볼 건데 이게 건물에 붙어진 판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편액이라고 불러요. 현판, 뭐 편액 이런 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옛날 뭐 조선시대 무슨 궁의 편액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편액이라는 거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건물의 제목, 그러니까 이름을 이제 이 구체적인 뜻으로는 건물의 위, 이마에 붙여놓는다 해서 이 편액이라고 우리가 부르고요. 오늘 살펴볼 건물들에 아마 전부 다 우리가 주의 깊게 볼 편액들이 있으니까 그 편액이 뭔지 이해를 하고 같이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그게 여기 지금 걸려있고 이거는 정조 임금이 직접 하사한 네, 정조 알죠? 네, 그래서 그 정도로 효심이 지극했다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궁금하잖아. 얼마나 효심이 지극했으면은 마을에 이런 것까지 세워주나? 한번 생각해봐. 얼마나 이렇게 부모님한테 어떻게 했을까? 정말 극진하게. 엄청 잘했겠어. 잘한 거에 구체적인. 뭐 아버지의 무엇을 되게 먹었어. 아버지의 무엇. 소변? 비슷해. 대변? 아버지의 대변을 아버지가 아프실 때 대변을 맛봐서 이제 아버지의 건강 상태를 확인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약을 제조하는 데에 했다고 해요. 그게 실제로 이렇게 지어낸 이야기 같지만 옛날에 조선시대 효자들 중에서는 효자의 여러 조건이 있지만 효자들 중에서 상분이라고 해서 부모님의 변을 맛본다 이런 게 기록에 있을 정도로 효자들의 필수 코스처럼 그래서
이 최강원 선생님도 실제로 아버님의 대변을 맛보고 아버지가 이렇게 아프시구나, 약을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거를 했다고 해요. 그만큼 효자니까 이렇게 정적인 분이 편에까지 하사를 해준 거죠. 대단하다. 임금에게 직접 하사 받았는데 자랑 안 하고 싶을 리가 없지. 자랑하고 다녀야지. 자랑해야지. 아무리 효자라도. 그렇지. 제가 이걸 받았어요. 하면서. 원래 이제 입구에 들어올 때부터 막 정문에 뭐 이렇게 문 빨간색 문 해놓는 거 있잖아요. 근데 여긴 그거는 없고 이렇게 근데 충분히 마을 입구에 있기 때문에 들어오면서 우리도 바로 이 건물을 먼저 봤잖아요. 네. 그래서 얘기했듯이 이 마을에 이런 효자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고 배우세요 하는 어떻게 보면은 표창장처럼 이렇게 왕이 직접 하사를 한 거죠. 네. 그래서 모두 효자가 됩시다 이렇게. 정려각은 그 마을의 자랑이었다고 하는데요. 유교적 전통 문화에서 가장 중요시했던 인간의 도리이자 기본 덕목을 기리는 정려각. 이제는 사라져버린 우리의 전통이 좀 아쉽긴 합니다. 정려각을 뒤로하고 마을 동쪽에 있는 동계정으로 향합니다. 네,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건물, 여기는 동계정이라고 하는 곳인데 지금은 공사하고 있어서 안타깝게 안을 제대로 볼 수는 없지만 제가 그래서 유인물을 나눠줬잖아요. 거기에 원래 동계정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이곳은 이제 그 동계정이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동쪽, 옆에 개울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개, 그리고 정자, 이렇게 동쪽 개울가에 있는 정자,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고요. 마을 동쪽에 흐르는 계곡 옆에 지었다는 동계정은 마침 공사 중이라 볼 수가 없었는데요. 후손들의 학문을 가르치던 교육 장소라고 합니다. 원래 그런 형태의 건물이고 보면은 그 방 두 칸에 대청마루가 있죠. 거기 사진에 보면. 근데 대청마루가 약간 특이한 게 있어. 사진에서 보면 뭔가 일반적인 거랑 다르지 않나요? 대청마루가 뭐야? 설명도 써놨는데 보면 대청이 가장 왼쪽에 위치가 원래 대청마루는 우리 한옥 같은 데 가보면은 보통 가운데 있잖아요. 가운데 있고 양옆에 방이 있거나 이렇게 구조가 돼 있는데 이곳의 경우에는 약간 특이한 구조로 이제 대청이 한쪽으로 치우친 구조라서 조금 더 이제 건물을 볼 때 우리가 이런 게 다르구나. 또 안으로 가보면은 다른 건물들이랑 확실히 차이가 있는 걸 알 거예요. 왜냐하면 대청이 눈에 띄게 한쪽에 있기 때문에 가운데 위치해 있지 않다. 이 정도만 이해를 하면 되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후손들이랑 같이 공부하면서 뭐 여기서 책도 읽고 뭐 놀았겠죠? 네. 마당도 있고 하니까 정자니까 시원하게 앉아서 여름에 뭐 책도 읽고 옆에 개울가에 물놀이도 하고 그랬던 장소라고 우리가 알고 있으면 돼요. 네. 그 이쪽에 여기 보면은 진짜 지금도 물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있어. 물 있어. 많지는 않은데 들어가봐. 공부하다 놀고 부럽다. 재밌었겠죠? 부럽다. 응. 여름에 시원했을 거야. 나도 집 앞에 수박하다 이런 거 먹고. 있으면 근데 공부해야 돼. 공부하고 먹어야 돼. 공부하고 놀 수 있어. 아빠랑 공부하고. 별론데. 놀잖아. 그건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개울가가 쭉 이렇게 쭉 위에서부터 쭉 산에서 내려오는 물줄기가 이어져 있어요. 저기 물이 좀 적어. 보니까 계곡 가고 싶어. 여기 보면 계속 그래도 물이 흘러 나오고 있거든요. 뭐 손을 만져볼까? 옥골마을에서 풍광이 가장 아름답다는 동계정 옆의 계곡에는 여전히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뭐야 이거 원래 이렇게 하는 게 아닌데. 우와. 진짜 시원해. 자연이 최고야.
선조들을 흉내내서 물놀이라도 하고 싶었지만 가뭄으로 계곡물이 다 말라버렸네요. 더위를 잊고자 잠시나마 물장난을 쳐봅니다. 여긴 또 그늘이어가지고. 다음으로 갈 곳은 옥골마을의 중심에 자리 잡은 노당정사인데요. 원래는 수구당으로 알려진 유명한 건물입니다. 여기는 이제 지금 여기 편하게 보면은 노당정사 이렇게 적혀 있는데 원래 이곳은 수구당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아까 이름 뭐였죠? 선생님 최흥원 선생님이 기억력 좋은데 최흥원 선생님이 이제 제자들이랑 강학 공부를 여기서 같이 아까처럼 뭐 책도 읽고 주로 공부를 많이 했겠죠 여기서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부방처럼 강학했던 장소였는데 원래는 근데 지금은 이름이 바뀌어 있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바뀌어 있냐면은 원래 강학하던 장소였다가 그 최흥원 선생님의 자손이 이제 자식들이 결혼을 하면서 이제 이곳을 살림채로 내어주게 되면서 이 구조 역시 그에 맞게 좀 변화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사랑채랑 안채, 요 앞이랑 뒤가 같은 지금 공간 안에 있는 거거든요. 저 뒤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살림채, 그러니까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여기 이름도 노당정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노당은 또 최씨인데 최영교 선생님의 호 앞에 이름 붙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노당 최영교를 기리는 집이라고 해서 노당정사 이렇게 붙어져 있고 직접 양반들이 이제 거주하던 공간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되게 단순하고 뭔가 조용하죠. 그래서 여기서 대청마루도 있고 저 안쪽도 똑같이 가운데 대청마루가 있어요. 진짜 맛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이게 지금 원래 수구당이라고 하는 그 편액은 아까 말했죠 편액 간판. 그 편액은 우리가 다음에 볼 백불고택의 사랑채 안쪽으로 지금 옮겨 달려 있어요. 원래 여기 있었다가 이제 새로 살림집으로 개조가 되면서 그 현판은 떼고 이제 다시 이걸로 붙이고 지금 그래서 다음에 백불고택 하면은 그 수구당이라는 편액이 보일 건데 그것도 제가 보면서 물론 한자로 적혀 있지만 같이 설명을 할게요. 요거는 지금 노당정사 한자가 어렵지만 그래도 노당 최영교를 기리는 집. 그래서 여기는 이제 조선 말기에 양반집 사회 그리고 양반집의 살림채 구조를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큰 의의가 있는 장소라고 해요. 원래 수구당으로 불리다 살림채로 쓰이면서 노당정사가 된 이 건물은 조선 후기 양반가의 전형적인 살림채를 잘 보여주는 건축이랍니다. 가마솥이라 해서. 여기는 안채. 옛날 이제 뭐 건물들을 볼 때 기본적으로 지금 얘들은 이렇게 보면은 칸이 세 칸이죠. 네. 그래서 이런 건물을 이제 그냥 우리가 좀 아는 척 하고 싶고 이럴 때 정면 세 칸. 정면 세 칸의 구조고 뭐 측면도 마찬가지로 몇 칸 이런 게 있어요. 옆에도 몇 칸인지 이런 식으로. 나중에 혹시 다른 데 답사갈 때 좀 아는 척 하면서 한 칸, 두 칸, 세 칸 이렇게. 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정면 세 칸의 구조인 안채인 거죠. 네. 그래서 여기가 있을 거다 있네. 마찬가지로 여기 시원하다. 되게 이런 데 안에 들어오면 시원하고 밖에 여기 보면 다
시원하죠. 햇빛이 없어서. 여기 뭐 잠깐 앉아도 되고. 전형적인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옛날 가옥들이 아, 이랬구나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하면서 아, 내가 이런 집에 우리 조상들이 살았을 수도. 그 엄마 쭉 올라가면 하잖아. 그래서 할머니 이런 이제 양반집의 전형적인 구조를 보여주고 있어요. 얼마일까? 일단은 좀 오래됐잖아. 아니야, 그래도 옛날에 비쌌겠지? 양반집이니까. 그러니까 여기 오래됐으니까 더 비쌀 수도 있어. 맞아. 이 마을 자체가 사실 일반 뭐 우리가 뭐 조선시대에도 그 신분이 있잖아요. 여기 완전 뭐 서민 이런 건 아니고 사실 양반층, 그러니까 전형적인 양반들이 모여 사는 양반촌 마을이라고 생각하면 가는 돼요. 마을이었나? 여기도 되게 크잖아. 이 집이 우리가 볼 메인 건물 제일 커요. 제일 먼저 정착하신 게. 응. 종갓집 봤을 때. 맞아.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혜은이가 종갓집 하니까 김치 생각났대요. 종갓집 김치. 다음으로 찾은 곳은 오늘의 주인공이자 경주 최씨 가문의 종택인 백불고택입니다. 여기가 이제 우리가 메인으로 볼 백불고택이에요. 아까보다 집이 더 크죠? 이제 우리가 옥골마을에서 제일 안쪽에 자리 잡고 있기도 하고 마지막으로 살펴볼 백불고택이에요. 최동집 선생님이 이곳에 정착한 이후에 지어진 고택으로 경주 최씨의 종택이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보면은 여기 이거 이름 뭐라 했죠? 제가 아까 건물의 간판. 편해. 편액에 보면은 백불 보이나 거기서? 백불고택 이렇게 적혀 있죠. 요거는 쉽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근데 아까부터 뭐 백불고택, 백불암, 뭐 최흥원 선생님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최흥원 선생님의 호가 백불암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도 그 이름을 따서 백불고택이라고 지어졌고요. 그럼 백불암이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분들이 이제 호 앞에 붙는 호를 보면은 그게 일종의 지금으로 치면 별명 같은 걸로 볼 수 있는 거죠. 뭐 별명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의미 있고 학문적으로 좀 의미 있고 자기가 이렇게 불리고 싶다 하는 그런 별명들을 앞에 이름 앞에 호라고 해가지고 붙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백불암 선생 하면 이름을 말하지 않아도 아 누군지 이제 그땐 다 알았겠죠. 백불지 백불능이라고 하는 구절에서 이 최흥원 선생님이 따왔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백불지에서 지는 알다 지자고 백불능에서 능은 우리 할 수 있다 능 이거 있잖아요. 그 한자 알죠? 네. 본 적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직역을 하면 백불지 백불능이라고 하면 아는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다 이런 뜻인데 진짜 아는 게 없고 잘하는 게 없어서 그렇게 붙였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그 뜻 자체가 이제 아는 것도 잘하는 것도 없다라는 그 백불지 백불능에서 호를 따오신 이유가 원래 좀 잘할수록 더 겸손해지고 자신을 낮추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직역한 그 뜻 바로 그게 아니라 최대한 나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는 겸양의 표현으로 그런 호를 붙여서 백불암 선생님이라고 하고 마찬가지로 여기 보이는데도 백불이 바로 그 백불이라고 알면 돼요. 그 지금 앉아 있어서 여기 잘 안 보이는데 이 건물이 지금 밑에서 보면 보이나? 요게 지금 앉아 있는 여기랑 옆에 있는 저쪽이랑 지붕의 높이가 달라요. 혹시 왜 그럴까요? 지붕의 높낮이가 달라요. 차이가 있네. 왜 그럴까요? 뭔가 이유가 있어, 이것도 다. 요거는 이유가 이쪽이 더 높죠, 지붕이. 이렇게 지붕이 더 높은 쪽이 집안의 어르신들.
집안의 부모님이나 큰어른이 주로 생활하시는 공간이라서 이쪽에 지붕이 더 높고요. 저쪽에는 지붕이 반대로 낮으니까 자녀들의 주로 생활 공간으로 같은 집안에서도 약간의 좀 어떤 공간 구분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해 준대. 어른들이나 부모님이 사시는 방에 들어올 때는 항상 예를 갖추거나 뭐 TV에서 많이 봤듯이 아침에 문안 인사도 드리고 예도 갖추고 주로 자녀들은 저 옆에 저기서 생활을 하고 그렇게 해서 요 지붕의 높이에서도 약간 그런 차이를 보여준다고 이해하면 돼요. 여기도 내 잘못을 반성하고 해서 헤아리고 그다음에 고친다 이런 의미의 수구당 선판이 원래 노당정사 여기가 원래 공부하던 곳으로 이용되다가 자식들이 이제 결혼을 하면서 살림채로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수구당 원래 편액은 지금 백불고택의 사랑채 안채에 걸려있게 된 거죠. 그 뜻을 한번 보면 수는 해다수, 헤아릴 수의 그 숫자고 도는 허물, 잘못 이런 의미의 구거든요. 그래서 뜻을 한번 풀이를 하면 수구당 그러니까 내 잘못을 헤아려서 반성하고 고친다. 항상 공부를 하면서 이 아마 원래 저기 수구당에 들어갈 때마다 저 현액을 보면서 학생들이 말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항상 아침에 보고 내 잘못을 반성하고 헤아려서 고친다. 이렇게 하고 들어가서 또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현액에 담긴 의미도 같이 한번 살펴보고. 백불고택은 1630년경에 지어진 경주 최씨 종택으로 지은 지 400년 가까이 된 집입니다. 최동집의 손자 최경함이 지은 이 집은 대구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민가주택으로 국가민속문화재 제261호로 지정됐습니다. 목재 하나, 돌 하나 바꾸지 않고 400년 전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백불고택. 우리 한옥의 아름다움과 조상들의 뛰어난 건축 기술을 보여주는 옥골마을의 대표적인 건축물입니다. 여기가 안채. 우리 종갓집에 보면 여기가 바로 이 백불고택의 안채예요. 보면은 이렇게 디귿자형으로 구성이 돼 있고 여기서도 이제 실제로 생활을 하던 공간이에요. 보면 저기 글씨가 막 걸려 있죠. 저 안에 액자에. 너무 어렵게 적혀 있긴 한데 보면은 뭐라고 적혔을까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뭐지? 이게 여기부터 제가 설명을 하면은 저게 무슨 자구나 이렇게 대충 숭조의 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저게 무슨 뜻이냐면 숭은 숭상하다 할 때 숭이거든요. 조상을 숭상하고 여기 사랑해는 알죠? 사랑할 저기 하고 손은 자손들. 그러니까 부모를 그러니까 조상을 숭상하고 자손을 사랑해라. 이렇게 집안에 딱 들어올 때 항상 생활하면서 봤던 어떻게 보면은 집에 왜 좋은 글씨 써놓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항상 오고 나갈 때마다 보고 마음가짐을 좀 정리하는 그런 거고 반대로 이쪽에도 또 있죠. 저것도 좀 이렇게 아는 사람 저기 보면은 아는 글자 하나라도 혹시 저기 있다. 뭔가 어디서 본 것 같다. 있을 텐데. 안 보여. 저 보면은 읽어줄게요. 예도 전가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네. 가가 이제 집값자인 거예요. 우리 많이 보잖아. 그래서 저거는 뜻을 풀이하면 이제 예와 도를 전해라 집. 그러니까 항상 예와 도를 집에 전하고 실천해라. 마찬가지로 여기 숭조의 손이라고 적혀 있는 거랑 같이 조금 이제 집안에 드나들고 여기가 안채니까 거의 항상 왔다 갔다 하고 주로 생활하던 공간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좀 이렇게 마음가짐을 좀 새롭게 하면서 항상 저렇게 행동을 하자. 이런 의미로 집에 이렇게 딱 메인으로 걸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다 방이 있고 옆에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구성은 아까 뭐 그런 거랑 비슷한데 다만 디귿자형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뭔가 조금 더
딱 안정감이 있는 느낌이 들죠. 딱 약간 단독적으로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백불고택의 이제 안채. 여기서 보면은 요 창밖에 앉아서 보면은 뒷산이 다 보였겠죠. 풍경이 딱 이렇게 담기잖아. 네. 앉아서 쉬다가 밖에 완전 인스타 감성. 전광용으로 탁 찍어요. 아니, 나는 여기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 이거 너무 깔끔하게 예쁘지 않아? 맞아. 아파트도 이쁠 것 같아. 응. 나무 냄새. 나무 냄새 나서. 백불고택 안채는 지금도 종손이 살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찾아오는 손님을 맞습니다. 여전히 실제로 사용되는 또 한 곳이 있는데요. 문중에 행사가 있거나 조상들의 제를 올릴 때면 제실인 보본당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그늘로. 심산중학교. 네. 신산중학교. 네. 여기 우리 이분은 우리 문중에 세고 높은 종손입니다. 종중 대표고. 우리 아재는 중학교 교장 선생님 하시다가 이제 퇴직하시가지고 우리 문중 전체 회장을 맡고 문중일 하고 계시죠. 저는 성곡중학교. 교장쌤. 우리 교장 선생님 설명 좀 해주세요. 대구 시내는 참 시끄러워요. 들어오시죠.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집은 백불고택 안채인데 1630년에 지어졌어요. 대구에서는 가정주택으로는 가장 오래된 집이고 국가문화재 261호고 그렇습니다. 이 모양이 거의 나무 흙가래 몇 개 가리고는 옛날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이 마루장도 옛날 마루장이에요. 400년 전 마루장이고. 우리가 이제 여기에 400년 전에 틀을 잡아가지고 자손들 놓으면은 마지막 여기 살고 둘째부터는 딴 데로 살림을 다 내주고 많이 살 때는 이 집에 수십 명이 살았는데 요즘은 두 식구만 살고 있어요. 이거 궁금한 거 있거든 한번 물어봐. 여기 언제부터 거주하기 시작하셨어요? 거주를 언제부터 했냐고? 네. 우리가요, 내 14대조 할아버지가 옥골로 살림을 났어. 네. 그게 창족하는 분이죠. 1616년에 살림을 나셔가지고 그때 여기 들어왔어요. 그래가 이 집은 그 몇 해 후에 1630년에 이렇게 이제 완전히 원목이 다 돼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지금까지 살았다. 비하는 적이 없지. 대박이다. 그 건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우리 지금 이 정택을 보고 놀라는 게 뭐냐면 이게 뭐냐면 종가라는 한 울타리 속에 각각 해가지고 자기의 영역을 한 울타리 안에 다 자기 영역을 다 찾아오고 있는 이게 그 사람들 건축연구의 특색이에요. 아침마다 옛날 어른 할머니들이 얼마나 주노 아침마다 자손들을 깨어나갑 싶어 일찍 일나가 청소하면 운동되지. 다 해라. 요새 아파트 살면 운동이 안 돼요, 그제?
제사가 14번인데 요즘은 이제 조금 줄였어. 우리 집도 제사 지내는지. 그런 게 없어. 그런데 저 식구들이나 일가 친척들이 모여가 이 회식을 한 달에 한 번씩은 한다고 생각하면은 어렵지 않잖아 이게 이렇게만 하는 게. 시어머니랑 요즘 뭐 시장 가면 다 마련돼 있고. 제사 문화가 좋은 게 요새 여자들 보통 있으면 우리 뭐 형제간이라도 얼굴 한 보기 어렵잖아, 그지? 옛날부터 곡간절 세고 모든 안 살림 권한은 여자가 다 쥐고 있었어. 그만큼 여자가 요즘도 돈 쥐고 통장 쥐고 있는 사람이 1등 아이가 그죠? 그랬고 절대 마누라한테 말 안 넣었고 예전에는. 요즘은 이제 말 탕탕 니익하고 닉하고 안 하는데 근데 감히 부인한테 니익하노 그죠? 그건 안 되지. 여보 당신 얼마나 좋아 그죠? 그러고 존대어 쓰고. 수고했어요. 반갑게 맞아주신 어르신들을 뵙고 마지막 장소로 이동합니다. 바로 마을 전체가 시원하게 내려다 보이는 마을 옆산의 전망대입니다. 전망대에서 내려다보는 옥골마을. 저기 우리 봤던 건물들 다 있죠. 다 보이고 쭉 우리가. 낯익은 건물들을 하나하나 찾다 보니 마을이 정말 아담하고 정겹게 느껴집니다. 되게 넓어 보였는데 막상 위에서 보니까 또. 전망대 오니까 그렇게 넓지도 않은 것 같아. 안돼 저 사진 해야 돼. 돈 같지도 않네. 어르신 할아버지들께서 아무도 못 앉는 자리라고 하셔서 좀 당황스러운데 약간 대접받는 기분이어서 되게 좋았어요. 계속 이제 집에만 있다 보니까 뭐 꽃 같은 거 볼 그런 일이 없었는데 여기 오니까 뭐 오늘따라 하늘도 좋고 되게 예쁜 풀들도 보고 좋더라고요. 생각보다 옛날 사람들도 되게 건축 같은 것도 정교하게 잘 지었던 것 같아요. 한옥들 같은 거 보니까 되게 기분도 좋아지고 이제 저희가 세계사를 배우는데 한국사를 배운 적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사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할 수 있었고 되게 예쁜 것도 많아서 좋았어요. (400년의) 세월을 거슬러 올라간 시간 여행. 역지사지 탐험대에게 무척이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